안녕하세요. 네, 네.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 제목이 희귀질환이잖아요. 그쵸? 네. 네. 혹시 주변에 희귀질환을 가진 분을 가까이서 보신 적이 있나요? 어떤 게 좀 드물죠? 희귀질환인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냥 가끔 네. 되게 독특하다 이렇게 느낀 적은 있지만 근데 그게 희귀질환 속에 들어간다고는 생각이 잘 안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TV인가요? 아니면 이런 인터넷 보다가 이렇게 광고 방송이 나오잖아요. 희귀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그런 경우 진짜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뭐 아주 생소한 그런 질환들을 설명하면서 아주 어린 아이들이, 그쵸? 어린 아이들이 희귀 질환에 걸려가지고 또 이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치료할 수도 없지만 하는 데까지는 또 부모님이 매달리시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이렇게 광고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요즘은 우리가 뭐라 그래,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재단들이 많잖아요. 그쵸? 네. 그쵸? 근데 글쎄 저도 조사는 안 했는데 그렇게 희귀 질환에 관련된 그런 것도 꼭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여기 올려놓으셨는데 그래서 사실 희귀 질환이라 그러면 유병 인구가 2만 명 이하, 아니면 진단이 어려워서 유병 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을 우리가 희귀 질환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뭐 4 내지 5% 전체 인구의 4 내지 5%가 이런 희귀 질환에 걸려 있다. 그런 얘기고, 사실 희귀 질환 하면은 발병률이 낮고 또 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치료 방법도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또 거의 치료가 되는 것도 비용이 비싼 경우도 있고요. 이제 희귀 질환에 한번 걸리면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되죠. 저는 오늘 낮에 유튜브를 하나 봤어요. 조로증이라고 그러나요? 조로증. 일찍 노화 현상이 일어나는. 혹시 그런 유튜브 영상 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근데 그 친구들은 한 13년, 15년까지만 산다고 그래요. 13년.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 한 4명이 있나 보더라고요. 지금 현재 4명 정도가. 그래서 이제 그분들끼리 이제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하면서 최근에는 줄기세포 그런 걸로 이제는 치료를 하려고 이제는 많은 연구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잠깐 제가 소개해 드렸고요. 혹시 이런 경험해 보신 적은 없죠? 주변에서. 네. 그러면 뭐 각자가 어떤 희귀 질환에 대한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나누어 볼까요? 유 대표님? 동그랗게 드세요. 알고 있는 거는 없고요. 네네네. 그리고 일단 올려놓은 거는 네. 그거는 안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저기에다 건강교실 거기다 네네네. 업로드를 해봤는데 글이 막히는지 이게 안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 일단 채팅창에는 올렸는데 아예 그거 자료가 따로 있네요. 그래서 검색을 할 수 있게 종류별로 계통별, 그러네요. 종류별 이래가지고 검색할 수 있게 그렇게 하나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퍼블렉시티? 예, 거기에다가 물어본 건데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했더니
발견 쪽, 이것도 이거는 이제 조금 제가 들었던 거를 일부러 여기다 지금 한번 다시 검색해 봤는데, 일반적인은 희귀질환 쪽 발견이 조금 어렵대요. 일반 병원에서는. 그러니까 경우 수가 적으니까 보통 제껴놓고 다른 거부터 이렇게 짚기 시작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근데 AI가 지금 진단에 활용이 되면 초기부터 잡아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대요. 이게 왜냐하면 사람은 그만한 경우를 전부 예측하고 찾아내고 할 때 그게 일반 아무리 그쪽 전공을 하고 오래 경험이 있어도 경험하는 것 자체가 드물잖아요. 그래서 이제 찾는 게 한정적일 수가 있는데 AI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조건 가지고 선입견이 없으니까 AI는 그래서 찾아내는데 1차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고. 안녕하세요, 공원장님. 안 들리시나 보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그쪽 스피커나 뭐가 좀 잘 안 되시나 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희귀질환 치료제 있잖아요. 네. 예, 그쪽으로도 지금 그 치료제 개발, 구글 쪽에서 관련된 거 지금 이번에 오픈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 이제 개발하는데 치료제 개발이라든가 이런 데 도움이 되는 AI,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쓰고 있는 그런 그 채팅하는 종류 말고, 예. 근데 그런 쪽들하고 또 단백질 구성 같은 거 예측하고 이렇게 약들, 신약 찾아내기 위해 신약을 개발하는 데 도움되는 그쪽을 AI 오픈을 했잖아요. 예, 근데 아마 굉장히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희귀질환까지는 아니고 뭐 기형은 기형이나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다르긴 한데 근데 그래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제가 뭐지 요로결석 예 그거 있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그 깰 때 이야기 들어보니까 방광 전 단계에서 관이 내려오는 게 있잖아요. 보통 관이 쭉 내려와가지고 그냥 편하게 이어지는데 방광으로. 근데 그게 아니고 제 경우는 내려오다가 이 끝부분에가 뱀 머리처럼 볼록한 이런 그 중간 공간이 하나가 더 있대요. 예, 그래서 결석이 생기기에 굉장히 좋은 구조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재발해갖고 한번 근데 두 번 갔다 왔으니까 한 10여 년 만에 가고 그랬으니까 뭐 빈도가 그렇게 높은 거는 아닌데. 요로 결석인 거예요? 요로 결석? 예, 요로 결석인데 근데 기형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다. 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전 주변에서는 본 적 별로 없고, 그리고 이제 신기한 거 하나 본 거는 알러지 중에 사과 알러지. 예, 그거 한번 가까운 데서 등산 갔다가 바로 옆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예, 진짜 놀랬어요. 저는 없습니다, 아는 게. 그래도 알러지 정도는 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피하면 뭐 문제는 생기지 않잖아요. 본인도 아차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 올라가갖고 사람들이 오이 깎아주고 사과 깎아주고 막 그러니까 오이 깎은 거 받아먹고 사과도 또 생각 없이 그냥 입에다 딱 넣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더니 갑자기 정색하고 산악대장한테 저 좀 빨리 내려줄 수 없냐. 그래가지고 동행해가지고 가는데 그냥 달리듯이 내려가가지고 다행인 게 거기 입구 쪽 이제 산 아래에 거기에 이제 아주 작은 약국이 있는데 거기에가 항히스타민제가 있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얼른 수습은 했어요. 근데 진짜 뒤에서 따라가는데 목 뒤에 여기 올라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뻘겋게 두툼하니 해가지고 쫙 올라오고 사람도 되게 힘들어 보이고 막 그러는데 근데 내려가서 또 약 먹고 나니까 한 10분 15분 또 안 걸렸는데 그냥 쫙 또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구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안녕하세요, 공인수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희귀 질환에 대해서 다뤄요. 어떻게 경험하신 사례 있을까요? 희귀질환?
제일 그래도 그 중에서 희귀질환은 모야모야라는 병. 아, 뭐야. 뭐야. 우리 그 핏줄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두께가 뭐 예를 들어서 이만하다. 그럼 이 모야모야 병은 혈관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가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충격을 받는다든지 놀래거나 이랬을 때 혈관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시한폭탄이죠. 이제 그렇게 앓고 있는 친구를 두 사람을 알아요. 두 사람을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데 참 항상 걱정이죠. 그쪽에서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눈치들을 많이 보는 편인데 참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간 거는 또 우리 보호자가 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결국은 그 아이가 자기가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런 걱정 참 그런 거 보면서 옆에서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건강한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호흡할 수 있고 기본 다닐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 그런 정도. 주위에서는 뭐 그 친구들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저도 뭐야 이런 병 들어봤던 것 같아요. 잘 모르지만. 네. 어떻게 장 소장님은 어떤 뭐 소개할 사례가 있을까요? 예, 주위에 그 뭐 희귀 질환이라고 하는 범주가 뭐 기준을 잘 몰랐기 때문에 아까 유병 인구가 2만 명. 이거는 세계적으로 유병 인구가 2만 명 이하가 됐을 때 그게 희귀 질환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아니요, 그건 대한민국에서 정의예요. 대한민국? 네. 우리나라의 2만 명 밑으로는 그게 희귀 네. 질환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유병률을 확인할 수 없는 아주 소수의 질환. 네. 네. 세계적으로는 4, 5%다. 네, 세계적으로는. 그럼 세계적으로 4, 5%라 그러면 2억 6천만 명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럼 뭐 세계적으로 보면 뭐 대단한 인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난 그렇게 희귀 질환에 걸린 인구가 2억 6천만 명이다라고 하는 게 처음 알았고, 대한민국은 한 10만 명 정도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희귀 질환.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안과 질환, 망막박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안과에서는 희귀 질환으로 보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뭐 10,000명 중에 1명이라 그러나 이게 망막이 찢어져서 망막박리 환자들이 하여튼 뭐 10,000명이 하나니까 몇 프로에 0.01%인가요? 네, 대단히 작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10,000명 중에 1명 걸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100%란 말이죠. 그래서 희귀 질환인 게 결국은 이게 소수다 작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게 모집단을 크게 놓고 보면은 이것도 대단한 어떤 그 연구의 대상이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주위에서 이제 이 희귀 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의 경우가 이제 뭐 파킨슨 병 걸리신 분들은 요즘에 주위에서 많이들 보실 거예요. 저도 이제 알고 있는 지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파킨슨 병을 지금 뭐 5년, 10년 앓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약은 계속 개발이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치료가 안 되고 그냥 현상 유지만 하는 수준에서 투약을 하고 있다. 신약을 기대를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속도가 이렇게 좀 더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고요. 뭐 알츠하이머는 주위에 뭐 친구들도 있고 그런 병이고 류게릭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게 희귀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 이제 큰형님 같은 경우가 이제 류게릭에 걸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64세에 돌아가셨거든요. 45년생인데 돌아가신 게 2008년도에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집안에서도 류게릭으로 이제 고엽제하고 다 연관이 돼서 류게릭으로 이제 합병이 돼가지고 이제 그 돌아가신 케이스인데요. 그리고 이제 모야모야병은
제 이제 직원 중에 직원 중에 딸이 이제 모야병에 걸려서 그 부모들이 굉장히 그 고생을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 그러는데 이거 뭐 치유가 되고 뭐 약간 그 개선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이제 모야병으로 고생을 했는데 성인이 돼서는 많이 벌써 이게 뭐 20년 전 얘기니까요. 개선이 돼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희귀질환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이건 뭐 유전적인 거라고도 볼 수가 없고 가족력도 아닌 것 같고 참 이게 어떤 뭐 운명의 장년이라 그래야 되나요? 누구나 올 수 있는 어떤 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여튼 당사자가 이제 문제지만은 관련된 가족들의 어떤 그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영향력이 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주위에 이제 그 희귀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사례가 많죠. 네. 그리고 이제 우스갯말로 저희 직장 상사 중에 한 분이 그 신입사원 초죠. 80년도 초반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본인이 자기 애가 태어날 때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인데 막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나쁜 짓도 많이 하고 후회스러운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애가 이제 태어나는데 제발 코 하나, 귀 두 개, 눈 두 개 이게 정상적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아주 선한 생활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태어나는 순간에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사죄를 해야 된다 그러나 뭐 그런 거에 대한 걸 하고 정상적으로 애가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기도를 했다 그러거든요. 희귀병이라 그래서 하여튼 뭐 우리가 정상이라고 하고 보통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은선 선생님.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전에는 못 느꼈던 감사함, 만족감 그런 거 그런 느낌이 어느 때는 훅훅 들어온다 그럴까? 그러니까 어느 모르고 지나가고 잊어버리는 삶에서 어느 문장, 어느 분이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페북에서 보면은 그냥 뭐라 그럴까 가슴에 와닿는 마음 그런 걸 적어놓는 글이 있어요. 그러면은 평상시에는 못 느꼈던데 어느 때는 이 글이 오늘은 왜 다르게 느껴지지 이렇게 하면서 좀 그런 마음 아픈 걸 보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너무 행복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봤어도 몰랐지 않았을까 싶어요. 희귀질환이 제 옆을 지나갔어도 내가 당사자이지 않고 또 겪어보질 않아서 아마 지나치지 않았을까. 근데 아마 존재하지 않았어요. 희귀질환이지 않고 또 그리고 이제 가끔씩 뭐 아마 지나치지 않았을까. 몰라도 아마 존재하지 않아서 희귀질환이 않고 그때 그렇지 희귀질환이 많이 있지는 몰라도 정보를 보고 아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람을 못 봤고 정보에 대해서 시각장애부터 해서 참 다양한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 이렇게 많구나. 그래서 그때도 참 이 삶이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게 참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승자 선생님. 네. 네. 희귀질환. 저희 동네에 여기 뒤에 혹이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다니는데 머리만큼 커요. 점점 커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 수술을 하고 싶어서 소식군대를 다녔는데 소식군대를 갈 때마다 이게 죽을 수도 있다. 손을 못 댔어요. 그러니까 그 겁이 나서 그 수술을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분을 좀 본 것 같습니다. 이만요. 포기.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건넌적이시고. 네. 근데 이 희귀질환 말씀 앓고 좀 있는 네, 말씀하세요. 아니, 말씀 좀 드리려고 계단을 일부러 올라오는데 엄청 힘드네요. 근데 이 희귀질환 앓고 있는 분들이 또 가장 큰 게 사회적인 인식 부족으로 그런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요? 편견, 뭐 사회적인 편견, 고립감 이런 것들이 또 힘들다고 그러세요. 어떤 분은 제가 잠깐 아까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분은 어떤 군에서 매를 맞고 뭐 이러다가 이런 어떤 통증 이렇게 복합성 통증 증후군을 앓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를 맞지 않으면은 이렇게 뭐 진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는 마약 중독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아이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피부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서 염증이라든가 멍이 들거나 이러다 보니까 아동학대로 부모를 아동학대로 신고를 한 사례가 있었대요. 이웃집에서. 그래서 이런 어떤 몇 가지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가 그런 어떤 제대로 된 정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 알고 네. 또 아니면은 이제는 또 이제 장애인들이 외모가 특이한 경우가 많잖아요. 외모가. 네. 그러다 보니까 조로증 같은 경우는 외모에 이제 머리도 없고 나이는 어리지만 아주 노인처럼 모습이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전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사회적인 시선 이런 것들도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고통인 거죠. 네.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은 이 희귀질환에 대해서 나는 아니지만 주변에 관심을 갖고 서로가 이웃으로 편안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치료가 안 되는 거는 우리가 증상 완화라고 그러잖아요. 증상. 사실 뭐 감기도 치료가 되는 병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뭐 기침을 하거나 그러면 기침을 뭐 이렇게 적게 하거나 가래가 나오면 가래를 묽게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증상 완화 요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를 이겨내듯 그런 희귀병도 꼭 불치의 병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저는 루푸스라고 자가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어떤 여성을 우연치 않게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2차례 아주 심각하게 그 병을 앓았는데 증상이 또 다양해서 병원에서 진단을 빨리 못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본인이 치료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인삼을 사다가 이렇게 말리고 찌고 태양에 말리고 찌고 태양에 말리면서 나중에 이제는 그걸 드셨는데 그걸 여러 차례 드시다 보니까 면역력이 향상되고 그래서 지금은 그 루푸스가 재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자기 질병을 치료했다고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그런 사례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사례집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병원에 가야지만 어떤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이제 현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아프면 당연히 병원에 가야 되고. 네, 그렇지만 또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인들이 스스로가 어떤 뭐 식이요법이라든가 운동요법을 통해서도
이런 어떤 질병을 잘 관리하고 병원에 의존하지 않고 이런 어떤 좋은 사례들을 서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돌아가서 또 말씀 좀 해주세요. 맨 처음에 유 대표님 다시 바천을 두 바퀴 한 네? 바퀴 더 돌았어요? 한 바퀴 또 돌아야 돼. 또 돌아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죠? 뭐 되게 딱히 떠오르는 이야기가 없는데요. 네. 예. 어떤 경우는요, 아까 유튜브를 보면요, 희귀 질환에 대해서 많은 소개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태어나면서 임파선이 이렇게 막 커진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얼굴 이런 쪽이 막 이만한 거예요. 예. 근데 사실 우리가 그게 생명이랑 지장이 없으면 제거할 수 있죠. 현대의학적으로는. 근데 이제는 좀 위험한 절개를 하면 다른 조직, 정상적인 조직도 불가피하게 떨어져 나갈 수가 있으니까 위험한 거죠. 네. 이순자 선생님, 네. 꽤 오래됐는데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헬스장에서 이제 샤워를 하는데, 머리가 길은 분이 막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말리는데, 가슴이 여기 또 하나 있는 거예요. 네? 가슴이? 양쪽에 가슴이 또 있는 거예요. 겨드랑이에? 응, 겨드랑이에. 양쪽에? 양쪽에. 가슴이 4개네요? 4개. 그러니까 가슴 크기는 애기 주먹만 해요. 아, 근데 진짜 젖꼭지도 그대로 있고 그대로예요. 그래서 물어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하시고 이러시는데 겨드랑이 안에가 아니라 이렇게 가슴 여기 앞에 이렇게 앞에 보이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살이 삐져나오는 것처럼 여기에. 그래서 왜 자꾸 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우리 뭐 여자 모욕탕에는 뭐 가면 다 뭐 없는 거 없으니까 그냥 똑같이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게 보이면 자꾸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게 무슨 근데 사실 그런 시선을 네. 한 2번 더 가면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과 달라서 쳐다보는 거 아닐까? 이제 그런 것들이 불편한 거죠. 사실. 그렇죠. 그리고 장애인들 거의 한 14년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을 시킨 적이 있거든요. 네. 목욕을 이렇게 해드렸는데 그때 이제 태어날 때 장애가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붓는 분이 있어요. 여기 붓고 몰라 희귀병인지는 몰라도 교통사고로 이 머리가 완전히 세모, 우리가 진짜 완전히 삼각형 그렇게 돼 있는 분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뇌 기능은 제대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그런 분들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평범하지 않으면 시선이 한 번 더 가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네, 사람들한테는 불편하니까. 네.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액세서리 브레스트라고 그래가지고요. 유방이 원래 2개 있어야 되는데 덜어는 그 주변 조직에 불필요하게 붙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공윤수 원장님. 우리 유영진 교수님 말씀 안 하셨는데. 할 말이 없으시대요. 들어오시기 전에 전 제일 먼저 했어요. 아, 그래요? 네. 특별히 희귀 질환들은 뭐 크게 자주 보는 거는 아니지만 일단은 뭐 그런 분들 항상 저는 진료할 때는 간혹 이렇게 우리는 떠요. 진료 차트에 희귀 질환 등록자들은 항상 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뭔지를 일단은 보고 또 그 질환에 관련돼 있어서 이제 어떻게 주의를 하는지 그런 환자분들 같으면 이제 병원에 가서 그걸 확인받아 오라고 하든지 뭐 그런 거를 하기는 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만성 질환들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시간이 없을 때는 할 수 없이 그냥 뭐 지나갈 수밖에 없지만 실제로 시간이 있으면 특별히 이제 뭐 당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제가 관심이 있고 제가 그러고 있으니까 충분히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하고요. 직원들이 뒤에서 말릴 만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적은 많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면역계 질환들 있잖아요. 네. 루푸스라든지 류마티스라든지 이런 종류에 있으신 분들이 제가 이제 평소에 진료해 보면 제일 어렵거든요.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이 몸이 굉장히 약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신경도 굉장히 예민하고 또 사람들을 또 이렇게 아무래도 몸이 괴로우니까 잘 안 믿고 뭐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든데 그래도 이제 그런 분들한테 여행이 시간이 가고 또 제 마음이 이렇게 좀 동하면 최대한 이렇게 잘해드리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렇게 해드리면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구강 내에 이렇게 아프타성 우리가 이제 하얗게 허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심하게 허는 거. 그런 분들 대부분 보면은 제가 대충 짐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두 번이 아닐 경우에 여러 번 올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분에 관련되어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말 한마디 이렇게 또 안심시켜 드리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떤 차도가 이제 좋아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뭐 대학병원을 이만큼 다녔는데 안 됐는데 원장님한테 와서 좋아졌다 하는 건 제가 치료 방법을 뭐 특별한 걸 해드린 게 아니라 사실은 말을 들어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어떻게 치료했는지를 물어보고 그 부분에서 잘 듣는 거 있으면 그대로 해드리고 그게 안 들으면 이제 다른 방법을 해서 이제 또 도와드리고 이러다 보면 그분들이 진짜 단골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오면은 모든 직원들이 또 잘해드리는 노력하지만 피하죠. 저도 오면은 걱정부터 먼저 되지. 잡히면 20-30분 잡히니까. 그렇기는 한데 안 바쁘면 그 20-30분도 사실은 시간을 할애해서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냥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분들일수록 특히 마음이 많이 아프고 몸도 많이 약하고 이러니까 그런 분들은 옆에서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또 자기 말을 들어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 그런 어떤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게 진료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서도 그런 일들이 좀 되어졌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역시. 사실 우리가 병원은 무슨 뭐 얼마 긴 시간을 대기하고 뭐 몇 분 진료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특히 대학병원에서는 뭐 의사분한테 자기 정보를 최대한 줘야지만 의사가 환자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좋은 진료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뭐 시간이 돈이다 이래가지고 대학병원에서는 그게 더 뭐 일반 병원에서도 어렵죠. 환자도 대기하고 있는 환자들. 근데 진짜 그 마케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환자와 이렇게 대화하고 환자의 말을 잘 들어주고 뭐 그러면 진짜 환자 이름 한 번이라도 불러주면 그렇게 저도 이분은 너무 훌륭하신 의사 선생님이야. 저도 그렇게 진료가 둘째치고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참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그 말 한마디가 뭐 천냥빚 갚는다고 참 조상들이 하신 말들이요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장 소장님? 네. 저 질문하고 싶어요. 네네. 이런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뭐 환자분이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반인들이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 아까 이제 경청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죠. 진지하게 들어주는 거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관심 갖고서 이렇게 자기 일처럼
이렇게 공감하면서 들어주는 것이. 예. 근데 아까 이제 장애인이나 특이하신 분들은 이렇게 겪는지를 봤을 때 네. 그거를 의식적으로 딱 한 번만 보고 두 번, 세 번 보지 말자, 이게 실은 말은 쉬운데 예, 현실에서는 그게 두 번, 세 번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어떤 생리인 것 같고요. 그게 의식적으로 그래 딱 이런 경우니까 난 한 번만 볼 거야 딱 해가지고 그 통제하는 게 그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두 번, 세 번 눈 가는 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런데 그게 내가 의식적으로 보는데 안 좋은 시선, 그 느낌으로 보느냐, 안쓰럽고 또 공감된 표정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그냥 봤지만 두 번째 내가 생각지도 않은 눈빛이 갔을 때 그 따뜻한 눈빛을 주면 또 다르다고 하걸라요. 그러니까 뭐야? 왜 저렇게 생겼어? 이게 아니라 진짜 아이고 안쓰러운 그런 표정으로 한 번쯤은 우리가 다시 볼 때는 생각을 하고 보면 그게 그 사람들한테 좀 나쁜 시선이 좀 안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따뜻한 눈빛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횡단보도를 건너는데요. 어떤 남자애가 반바지를 입은 것 같아요. 반바지랑 반팔 티. 근데 팔이 다 새까매요. 팔이 다 새까매. 그래서 그냥 무심코 왜 팔이 새까마지? 그러면서 한 번 더 네? 네? 문신이에요. 문신? 근데 저는 뭐 어떤 이유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순간적으로 왜 반팔티를 입었는데 왜 팔이랑 다리랑 까맣지 이러면서 또 쳐다보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막 욕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욕을 해서요. 저를 달려와서 때리지는 않을까 무서웠어요. 아니 너무 막 저한테 함부로 욕을 하기.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뭐 본인 스스로가 느낀 거잖아요, 그거는. 저는 뭐 아무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무심코 시선이 가서 한번 쳐다본 건데 그렇게 욕을 하셔가지고 무서웠어요, 그 순간. 막 이런 장사 뭐 몸도 막 건장한 청년이었거든요. 이런 경험이 있어서 다시는 시선을 주지 말아야 돼. 박은서 선생님, 저도 사실 그분들이 경제적인 고통은 알았는데 이런 어떤 사회적인 시선, 이런 거에 대한 고통, 사회적인 편견 이런 게 클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 게 더 크다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인식의 전환이 제일 먼저 우리 일반 사람들의 인식의 전환이 좀 있어야 되고요. 어떤 시선을 바라보더라도 거기서 바라보는 시선은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가슴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생각이 나는데 그것 보고 부유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겨드랑이 쪽에 원하지 않는 쪽에 두 개가 생겼는데 그게 이제 가슴 크기보다는 좀 작은데 이름 자체가 명칭이 부유방이라고 그러겠죠. 그거는 수술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우리가 상대를 바라봤을 때 내 마음하고 상대 마음은 똑같을 수가 없으니 일단은 바라보는 것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육할 때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거기서 그건 또 공감이 돼야 되는 얘기고요. 우리가 내가 인식의 전환을 받고 바라봐도 거기서 어떤 마음을 갖고 우리를 바라보냐 틀려서 되도록이면 저는 눈 안 마주치는 방향으로 정말 제가 도와주지 않을까요? 제가 차라리 도와줄 것 같으면 혹시 이제 의향을 물어보고 필요하신 거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도와줄 거 아니면 굳이 그렇게 나서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와주는 방법도 다 특이한 자기만의 도와주는 방법이 따로 있더라고요. 먼저 물어보고 도와주더라고요.
내가 안 됐어.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이 뭐 필요할 것 같아 하고 도와줄까 이게 아니라 거기서 먼저 도움을 청하면 도와주는 게 훨씬 더 낫다, 매끄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굳이 쫓아가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배우겠습니다. 어떤 저는 오지라도 가서 배우겠습니다. 맞아. 저는 왜 그게 먼저 몸이 이렇게 나가고 먼저 말을 걸죠. 그게 병이에요, 제가. 그긴 이분이 한데 이게 불편하겠다 싶으면 우리 박은수 대표님처럼 이렇게 저기를 못해요. 기다릴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이게 병이에요, 어떻게 보면. 좋은 건데 좋은 거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거잖아. 실상은. 근데 자꾸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의도하지 않게 그쪽에서 이제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그치. 못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좋은 거잖아요. 누가 그렇게 부드럽게 살갑게 그렇게 다가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다 자기 개인적인 이기주의인데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얘는 그런 것만 보여. 그게 미치겠어요. 날도 엄청 덥잖아요. 근데 항상 이렇게 좀 챙겨주던 어르신이 있는데 미역거를 맨날 끌고 다니는데 여기에 막 흐옇게 물이 막 먹고 싶은 마음. 근데 차가 이제 밀려갖고 이렇게 보는데 옆에 미역거 그거 때문에 이제 못 지나가는데 아이고 진짜 오늘도 물을 하나 드리면서 좀 안쓰러워서 죽을 뻔했어요. 진짜 왜 그런 게 자꾸 보이는지. 그렇습니다. 그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늙어서 그렇대요. 늙어서. 맞아요. 저도 이제 60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뭐든지 하다못해 팔이 죽이는 것도 힘들고 꽃 하나 꺾는 것도 생명이 있다고 생각해서 벌레도 안 죽인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내보내면 내보냈지 죽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해서 그러지 않을까. 제 마음을 얘기해 주시네요. 가면 갈수록 네, 저도 예전에는 바퀴벌레도 막 이렇게 죽였는데 지금은 못 죽이겠더라고요. 내보내고 싶잖아요. 창문. 네, 그냥 창문 딴 데 가서 잘 살아야 돼. 그러면 안 돼. 마음도 실어주잖아요. 별 볼 일 없네. 미물에다도 그리고 꽃을 화분에 거둔 꽂을 때도 있는 동안에는 나한테 향기를 주지만 네가 말라서 비틀어졌을 때는 다른 데 걸음이 되라 이렇게 쓰레기통 놓고 그 쓸데없는 거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리고 잠깐 책 쓰는 거, 책이라고 하면 되게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좀 책이라 그러면 이렇게 큰 느낌? 그래서 원래는 이제 사례집이었잖아요. 사례집. 예. 그래서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서 이제 한 7월 정도에 이게 종이책이냐, 뭐 이북이냐, 그냥 간단하게 뭐 유인물로 만들 거냐 그런 거는 차후에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 대표님 말씀대로 그 페이스북 제 건 안에다가 글 쓰고 계시면 링크를 걸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쯤 또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는 네, 글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발언하고 싶으신 분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한 10분 남았습니다. 네. 원래 50분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이제 이야기한 것 중에 조금 우리가 조금 더 조심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 한 가지 조금 생각나는 것은 아까도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나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실질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있는데요. 제가 요번에 이제 이건 조금은 다른 이야기지만 그런 보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니까 잠깐 드리면 제가 이제 요번 달하고 다음 달에서 세 군데 이제 강연이 잡혔어요. 잡혔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 학부생들 경영대학원, 경영대학 학부생들을 한 300-400명 정도 해서 강연이 하나가 잡혀 있고요. 하나는 사단법인 우리 두 군데 젊은이들 20대부터 40대까지
그런 부분에서 스쿨 학교 교실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한 군데가 잡혀 있고 또 한 군데는 이제 우리 종교 단체에서 잡혀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걸 보면서 이제 제가 뭘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런 관점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결국은 잡혔어요, 생각이. 그래서 이제 복지관 부분들도 제가 이제 하면서 사실은 이제 책을 보거나 제 원래 생각은 안 그런데도 실제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게 뭐냐 하면 남을 돕는 거에 관련돼 있어서 이게 우리나라 이제 복지병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진짜 돕다가 보면 이 사람들이 당연히 너는 있으니까 돕고 도와야 되니까 돕고 또 이게 돕게 되면 당신은 뭐 좋은 점이 있지 않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게 있어서 어떨 때는 실망도 하고 자질도 하고 그리고 이거 취업보내야지 그러다가도 또 어려운 사람 보면 같이 하게 되고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보는 관점이 결국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엔 저는 이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 요번에 지금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라든지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체가 오히려 그분들한테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그분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야 되거든요. 또 아닌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나를 동등하게 봐줬으면 좋겠다는 부분들도 시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어디까지 어떻게 표현이 되어져야 되느냐는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 제가 사실은 저도 답은 없는데 좀 그런 부분은 오히려 반대적으로 오히려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봤을 때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해가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그냥 그러니까 마음에는 논란이 있거나 그렇더라도 평범하게 대해주는 것도 오히려 그게 좋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우리 딸에는 이제 또 잘해준다고 잘해주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예를 들었죠. 요즘은 말을 함부로 하면 큰일 나요. 우리 아가씨들이니까 여자분이니까 이쁜 색깔로 치아 색깔로 해야죠 했다가는 뒤통수 완전히 크게 맞아요. 왜 여자라 그래? 여자라서 왜 뭐 이쁘게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답은 없는데 그래도 조심스럽게 우리가 잘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근데 또 그런 부분이 우리가 오늘은 의논들을 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장애인들을 만났을 때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한번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뭐 괜찮을 거는 같아요. 오늘 좋은 주제가 되어진 거는 같거든요. 사실은 뭐 장애가 있으신 분들, 손발이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 만났을 때 한편으로는 또 외형이 이렇게 좀 풀어져 있을 때는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그걸 표현을 했을 때 그분들이 너무 또 어렵게 받아들이고 자기가 위축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지 좀 더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됐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공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금 8주를 교통장애인 특강을 맡아서 하는데 그들이 원하는 게 똑같은 시선으로 봐달라는 거죠. 똑같은 사람인데 나는 팔이 하나 없어, 다리가 하나 없어, 하체가 안 좋아, 지금 머리, 목이 붙었어. 이런 상태지 다른 건 다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의를 할 때 이제 저는 이제 장애인들을 목욕을 오랫동안 시키다 보니까 그 맨 처음에는 이제 기관에서 좀 장애인들 접해보지 않았으면 좀 조금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장애인들 목욕을 시켜봤다 하니까 오케이 해갖고 이제 하게 됐는데 너무 또 이렇게 제가 편하게 아마 수업을 진행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그냥 그 지금 공원장님 말씀대로 똑같은 시선으로 진짜 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제 그렇게 그 사람이 팔이 하나 없으면 그냥 같이 이쪽 팔도 내 팔이다 잡고서 손을 올려라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자신의 소중함 신체 부위에 그런 걸 이야기했더니 그런 것 같아요. 공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뭐 미리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들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와주고 동등하게 바라보는 거를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